이번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났어. 시끄러웠어. 같은 이제 무관중 무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 또 선수들이 갔다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뭐 안 다치고 온 게 다행이다. 북한이 대단히 거칠게 했다. 뭐 심지어는 아주 심한 욕도 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어. 또 어떤 선수는 도청을 했대요. 호텔에 있는데 북한에서 호텔방을 도청을 했다. 뭐 이런 막 얘기도 나와. 그래갖고 이제 뭐 또 죽일놈 됐지, 그죠? 근데 이것도 내가 봤어. 그래서 아니 또 왜 저랬나 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보니까 아니 중계를 못한 게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응? 그 우상호 의원이 국회에서 국감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현금이 못 들어가니까 중개권료 협상에 합의가 됐다는 거야. 북한이 처음에 좀 세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반값 정신으로 반띵 정신으로 해서 동포회 쪽으로다가 반을 깎아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개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유엔 제재 때문에 눈치 보느냐고 피파에서 어? 중개를 못한 거야 그게. 그거 닦아놓고 북한이 그걸 안 할 리가 없어요 그 중개를. 그래서 돈 벌잖아. 그 중개 꽤 비쌀걸요 그죠? 몇억 원 되잖아 그지? 그걸 왜 안 하겠어 뭐하러. 아니 그래놓고서 북한 이상한 나라라는 거야. 축구 중계를 안 해준대. 자 그래갖고 응원단도 못 갔어요? 응원단은 왜 못 갔겠어? 보니까 티켓도 만들어놨더만. 북한에서 티켓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원래부터 무관중 운동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티켓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서 티켓을 응원단이 가? 뭐 한 몇천 명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몇천 명을 가면은 현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북한에. 이게 또 대북 제재 문제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피파 간부들이 그 뭐 월드컵 세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문제 때문에 뭐 가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요. 그 지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순수 스포츠 교류니 그죠? 유엔에서 이거는 제재를 예외를 해달라. 근데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야 이상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이상한 경기를 다 봤다 그러고 막 뭐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뭐 지랄들을 하는 거야. 그 나라에 나라 와가지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돼요? 완전히 사실이 이게 호도됐잖아 지금. 일부러 무중계 무관중 경기를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재 때문에 안 되고 그죠? 남측 응원단을 받으려고 해도 제재 때문에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무관중 경기를 했어. 근데 이거 좀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좀. 또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얘기를 했어. 손흥민 선수를 건들면 엄청나게 얻어먹는 거 압니다 제가. 김연아를 건들면 죽는 거죠. 저는 어차피 죽은 놈이야 정치적으로. 상관없어. 뭐 앞으로 다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다치고 온 게 다행이다. 저 대단히 비겁한 소리라고 봅니다 이게. 북한이 피파 랭킹이 100몇이야. 그죠? 우리 아시아에서 이란 다음에 제일 높죠? 나름 이번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20세 이하죠?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간 축구 강국이에요. 손흥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아닌가요? 발가락까지? 하여튼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야. 그 다음에 유럽에서 뛰는 뭐, 이런 훌륭한 선수들 다 갔잖아. 100이면 어디냐면 어디급으로 봤다 베트남. 베트남이 더 위일 거야 아마 북한보다. 아닌가요? 하여튼 비슷할 거야. 찾아봐요 좀. 뭐 하여튼 뭐 그런 데들 있잖아. 동남아 국가들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요 정도가 한 100위권쯤 될 거예요. 이런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붙었어. 그 누가 이겨야 돼요? 그걸 비기고 왔어 지금. 사실은 여기 난리가 났어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왜 난리가 났어야 된다고 보냐면 어떻게 북한에 갔는데 그 경기만 잘 못했어. 그럼 이해가 되지. 근데 지금 뭐 조지아하고 저번에 이제 평가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졸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예선할 때까지 뭐가 경기를 시원하게 뭐가 압도한다는 느낌이 없고 그래 그 벤투 국가대표에 이 축구 팬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북한에 갖고 0대0을 하고 왔어? 공항에서 진짜 계단 안 날라온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면피용전 발언이라는 거야. 손흥민 선수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다치고 와서 다행이다. 막 북한 또 그런 얘기 있잖아. 막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대. 국무위원장에 거칠게 하라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지금 말 타고 있었는데 지금 축구 선수들 불러다가 이번에 남조선 갓나 새끼들을 다 조져버리라고 뭐 그렇게 지시를 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무슨 괴뢰한테 뭐 승리를 하고 와라 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갖고 그거를 원래는 이제 중계를 또 하기로 했어. 녹화 중계를 북한에서 이제 그걸 보내주면은. 근데 보내줬나봐요. 영상 뭐 찍은 거를. 근데 이제 중계 방송할 수준은 안 돼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갖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장면 한 10여 분 정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걸 안 볼 제가 아니지. 왜냐면 끝까지 또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으로 누가 거짓말을 했나 참 아는데 좀 거칠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거침의 정도가 이란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거침의 정도와 크게 차이 없어 제가 볼 때. 갑자기 막 총 들고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거 아니요. 그리고 한 번 정도 그 우리 선수하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선수들끼리 좀 옥신각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만 언론 보도로 나왔어 계속. 그러니까 뭐 크게 싸움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 큰 충돌 없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좀 거칠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한 그런 거칠 플레이 사실 이상을 넘지 않았고 문제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이었어요. 슛을 한 번 했어. 90분 동안. 한 번 한 게 떼굴떼굴 굴러가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북한이 좀 거칠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어.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대북 관련 가짜뉴스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북 관련 보도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축구 대표팀은 벤투 감독부터 해가지고 선수들이 완전히 욕먹게 생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프레임을 이동시킨 거죠. 국가대표팀의 성적으로 프레임이 안 오고 북한이 무관중 누가하고 막 갓나 새끼 심한 욕을 했다 이러고 북한도 욕을 많이 하나 보다. 그거 봤더니 뭔가 그랬더니 언론 보도 나와 갓나 새끼. 에이 씨발. 그 하여튼 대단히 심한 욕이에요. 축구 경기하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스포츠 경기 한번 보세요. 응? 야구 선수들 요즘 뭐 한국 시리즈 하대. 나 제발 좀 안 했었는데 애들이 그 F 존나 뭐 18 이 입에 다 붙었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지? 축구 경기는 더 심합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 못 알아들을 게 아니잖아. 응? 엄청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나요. 그걸 거치기 때문에. 근데 갓나 새끼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 처음 듣는 욕이라 그런가? 응? 그지? 하여튼 이게 또 너무 고색창연한 욕을 하면 더 이렇게 충격이 와닿는 수가 있어. 그지? 요즘 보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가 있어요. 잠깐씩.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거는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삼천포 언어 순환을 위한 삼천포인데 예컨대 조시예요? 그지? 여러분 그 조시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 아시죠? 그냥 사전 찾아보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좋나?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안 되니까 그죠? 약간 순화시킨 거야. 그지? 조시 나왔어. 좋나? 그런가? 근데 그 조스를 모든 단어에 접두사처럼 붙여. 그죠? 그리고 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새끼 뭐 이런 게 다 욕이잖아.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욕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강한, 그죠? 강세 정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다 존나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참 욕이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갓나 새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기레기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대북 반북 보도로 이제 막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국감장에서 통일부 장관 앉혀놓고 우리 선수들을 보호도 못하고 뭐했네. 아니 통일부 장관이 거기 가서 왜 보호를 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가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이 검세와 기레기의 연합, 자한당의 연합과 비슷한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 대표팀은 0대0으로 비기고 오니 완전 욕먹게 생긴 판이고 그 경기가 진짜 생중계 됐으면 큰일 나서 폭동 났어요. 대북제재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벤투 감독은 내가 왜 경질 수준이야. 제가 축구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렇게 경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무관중 경기가 축구대표팀에 도움이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무관중 경기하면 우리가 유리해? 북한이 유리해?
원래는 이게 김일성 경기장에서, 오일 경기장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김일 경기장이 아니라 오일 경기장에 하기로 돼 있는데, 오일 경기장에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예? 북한 평양 시민 15만 명이 거기 와가지고, 진짜 이 갓나 새끼를 외쳐대면, 그 축구를 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무관중 경기가 되면서, 김일성 경기장으로 옮겼고, 거기는 이제 규모도 작지만 일단 관중이 없으니까, 사실상 제3국에서 하는 경기와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렸다고.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거는. 욕할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 배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지,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경기력이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 기자들이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뭐, 북한에서 뭐 혹시 도청하지 않았냐, 뭐,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시한 것 같지 않냐, 국무위원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됐잖아. 응? 그래갖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막 양산을 시켜놓고, 그게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북한만 욕하고 끝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결국 어디까지 왔냐? 북한전까지 온 거예요. 통일부 장관한테 축구단 대표단도 보호를, 선수단도 보호를 못하고 뭐 어떻게 했네? 아니, 거기 가면 죽어?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관중으로 죽이나? 숨이 막히게? 아무 일이 없었잖아. 그죠? 물론 불편한 건 있었을 거예요. 뭐 호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건 지금 뭐 남북관계가 좀 반영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근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마치 거기 가면 아오지 탕방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대표팀이 아오지 탕방에 끌려갔다 온 것처럼 여기서 보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엄하게 왜 통일부 장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게 다 북한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틀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럼 또 어떻게 나와요? 너 종북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왜 북한을 두둔하냐? 우리 대표팀을 두둔해야지. 이게 축구 시합이야? 참, 제가 더 황당한 보도를 본 건요. 지금 그 개성공단 이사장이죠. 네, 개성공단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양 교수님이라고 지금 개성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할 일이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무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없잖아. 공단을 안 하는데 뭘 하겠어? 거기 가서 뭐 아니 사람이라도 와야 무슨 뭐 출입국 관리라도 하고 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월급을 받잖아.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죠? 그래갖고 강연을 좀 많이 다녔나봐. 2년 동안 300회를 다녔대요. 이건 사실 엄청 많이 다닌 거야. 그러면은 거의 이틀에, 3일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다닌 거잖아. 예? 그래갖고, 아니, 개성공단 이사장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강연이나 다니면서 돈을 챙겼다. 그래갖고 1억 2천만 원인가를 챙겼대요. 강연을 해가지고. 2년 동안 300회 강연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챙긴 거야,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죠? 첫째부터 따져봅시다. 할 일이 없다니까? 할 일을 니들이 못하게 하잖아. 지금 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할 일을 해야 돼. 월급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느냐.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 이거를 여기 전국에 다니면서 뭐 관공서니 무슨 민간 단체니 이런 데 다니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게 할 일이잖아. 그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개성공단 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2년에 걸쳐 300회 동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히 열심히 한 거예요. 저도 좀 이빨 좀 까는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 강연을 많이 다녀봤어. 2, 3일, 이틀에 한 번씩 못 다닙니다. 힘들어서, 전국으로. 근데 아무튼 다녔어. 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강연을 받았어요. 자, 300 나누기 1억 2천 해보세요. 예, 1억 2천 나누기 300을 해야지. 얼마예요, 회당? 40만. 응? 40만. 회당 40만 원이네, 평균. 1억 2천이면 평균 40만 원 받았어, 회당. 개성공단 이사장이 평균 강연료를 회당 40만 원 받았어요. 김재동 씨가 2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요즘 잘 나가는 송가인 씨는 행사비 한 번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 40만 원 받았다 칩시다. 자, 차비 써야죠, 그죠? 응? 식비도 해야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개성공단 이사장이나 되는 양반이 저는 강연료를 40만 원 받았다라는 건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강연료도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평균 4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강연료가 책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참 황당한데 직급별로 강연료가 정해져 있어. 뭐 차관급은 얼마, 뭐 장관급은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직불도 아닌 급이어서 직불만 주더라고. 그게 딱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로 이분이 다닌 게 지자체들 많이 다녔다고 그래.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았을 거야.
그거는 이제 책정돼 있는 금액이니까. 그럼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그냥 무료 강연을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뭐 이런데 시민단체들 이런데 돈이 없으니 내가 무료 강연 다니고, 그리고 저도 가보면은 그런 단체들 있잖아. 대학생들 예전에 강연 많이 가봤는데 정말 슬프게 살고 있어. 거기서 강연료를 받으면은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요. 그러면 뒤풀이를 가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뭘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해가지고 그 뒤풀이 하면은 이날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잔칫날이에요? 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뭐 막 먹어.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어. 그 중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아. 예? 강연료가 있기 때문에. 뒤풀이를 어떻게, 그냥 나중에는 내 돈까지 털어놓고 와. 또 먹다 보면, 저도 이게 한술 좋아해서 뭐 먹다 보면 새벽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기분 좋아지면 남자들은, 야, 내가 계산할게. 이게 나오잖아, 그죠? 응? 그 무조건 계산하게 돼 있어. 그냥 내가 보기에는 1억 2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기 생활비에 썼다고 해도 정말 큰 돈도 아니지만은, 어? 그거 자기 돈 쓰고 다닌 거지. 예? 그거를 무슨 득을 본 거냐고. 근데 이런 기사를 왜 쓰겠어요? 그 기레기한테 40만 원 받고 너 강연 다녀보라고 그래. 다니겠나? 이런 기사 왜 쓰겠냐고요. 저는 축구대표팀이나 아까 금강산 관광부터 지금 계속 공단까지 얘기가 다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죠?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릇된 인식을 갖고 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잖아. 응?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이거 생각 잘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고 계신데, 자, 지금 아까 이제 정경심 교수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이나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야.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금강산에 가서, 그죠? 남북 경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에 가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진대. 그러면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여론조사 지지율 떨어지는 것들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 호재가 없어요. 그죠? 경제 좋아질까? 호재가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갑자기 정경심 무죄 뭐 막 이렇게 될까? 조국 복귀 공수처 통과 총선 전까지 이렇게 될까요? 그렇다고 미국이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고생이 많으시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받아도 돼요. 이럴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고양이도 안 건드리고 참 한국 사람들 착하네요. 우리 대사를 이렇게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그거를 방위 분담금으로 올해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럼 일본이 이제 와가지고, 그지? 우리 잘못했습니다. 아베가,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 있는데, 이제 곧 만날 거예요. 참 걱정됩니다, 지금. 그나마 일본에 대해서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그나마 있는 건데, 여기 가서 이제, 지소미아 뭐 유야무야 하고, 일본이랑도 뭐 대충 넘어가고, 뭐 관계 복원하자. 저는 이제 도와줄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짜, 남측 기분 나쁘다 보기만 해도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조건 없이 기성공단 하자, 금강산 하자 이랬는데 답이 없어. 근데 지금 일단 답이 없으니까 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잖아. 그죠? 일단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묘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거 다 쓸어버려라 할 때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만 보자면은 묘수는 뭐냐면은 남측 관계 해당 기관과 얘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건 철거를 하거나 싹 쓸어버리건 어쨌건 만나서 쓸어버려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일단 테이블 위에 의제를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한 거다, 지금.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께서 답을 하신 차례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미국 눈치 때문에 못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하지만 좋은 기회잖아, 이제는. 그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가서 뭐 철거를 하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미국도 뭐라 못할 거야, 그거는. 그지? 그럼 이 기회에 북측 당국자하고 좀 만나서 적어도 금강산 저는 개성공단 요거 재개 방안을 서로 좀 신뢰성 있게 협의를 하고 오면은 남북 관계만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좀 문재인 대통령 시켜버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좀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금강산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금강산부터 시작했으니 금강산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어서 다음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